와, 빨리 시작하죠. 네. 지금부터 주제가. 딴짓을 불어간다. 알겠습니다. 이태용 씨가 가르쳐준 문자 네. 메시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뭘요? 그래요? 엄청 많이 왔네요. DM? 그 DM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다이렉트 메시지. 메시지. 네. 아, DM 얘기 좀 끝내요. 지금 박보검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2부에. 뭐 박보검 씨 진짜 너무 부러운 분이라서. 아 진짜 어제였죠. 네네. 박보검 씨 팬사인회가 경복궁에서 경복궁에서 열렸는데 네. 어제 오빠 대학로 공연하러 갈 때 차 안 네. 막혔어요? 차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와 그쪽으로. 정말 그게 박보검 씨 때문이었어요. 네 박보검 씨 때문에 원래 한 25분 정도면 오는 거리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거기를 다 막고 거기 몇 명이나 왔다고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아, 있고 그래요? 뭐 네. 추산 불가라는 얘기도 그 있더라고요. 숫자 일일이 어떻게 다 세리겠습니까? 받고 가고 하는데 그치. 수많은 분들이 오셨겠죠. 와 정말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보검 이제 씨. 이게 20% 시청률 넘어가면 사인회 하겠다고 그 옷 그대로 입고 네. 그 공연하겠는데 그게 여유 있게 지키겠죠. 뭐 드라마 끝나는 것도 잘 끝났고. 네. 네. 아 저는 네. 그 드라마 네. 네. 사실 못 봤거든요. 구름이 조금 그리는 보다가 달빛. 네. 예, 조금 보다가 네. 아 저는 약간 지금 정서가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왜? 아니 뭐 안 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문제 있다고 아 그러세요? 그거에 네. 몰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박보검 씨, 유정 씨 너무 예쁘고 좋은데 내용에서는 약간 좀 그게 퐁당 빠져 들어갈 만큼 약간은 좀 뭐랄까 20대까지 좀 젖어들 수 있는 취향이긴 해요. 아 근데 어머님들도 10대 말 되게 20대 초 이 좋아하던데요. 정도. 예. 하이틴 사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그래서 식으로. 어제 제가 저녁 때 오영두 감독님이라고 네. 이웃집 좀비랑 이렇게 예, 예. 감독님 댁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이제 네. 오늘 주제가 박하수다에서 네. 박보검이다. 그래서 박보검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나 있으면 좀 네. 해달라 하니까는 이제 오영두 감독님 와이프분께서 예, 예. 우리 보검이 우리 보검이.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72이신데요. 예. 그 어머니도 박보검의 매력에 폭 빠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니는 그 사찰에 예.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데, 네, 그 승려분들. 여성 승려분들도 예, 예. 마지막 회 보면서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빨리 끝내냐 막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였어요. 종교를 넘어서는 이런 큰 파급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이. 예. 대단하죠. 어. 보신 분으로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드라마 사실 뭐 좀 결말에 있어서는 별로 좀 탐탁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죄송한데 잠시만. 네. DM 좀 그만 봐요. 그 뒤에 보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박보검 보고 박보검 있어요. 씨 팬 사인회 했던 거 사진 보고 계셨어요? 사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종엽 씨는 저 네. 박보검 씨 얼굴에 본인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유정 씨 사진을 안 보고 또 박보검 씨 사진을 보셨어요? 박보검 씨 이제 박보검 얘기하고 씨는 있어요. 남자가 봐도 반할 상입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드라마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초반은 굉장히 좀 설레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남장 여자라는 설정이나 아니면 무슨 왕의 그런 젊고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수염이 없는 언제부턴가 제자들이 수염이 없어요. 그러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김수현 씨 예전에 해품단 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봤구나. 원래 제자들도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수염을 그냥 수염을 길죠. 안 깎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한 10대 말이라든지 20대 초반이 되면 다 거뭇거뭇하는 이런 수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퓨전 사극이나 이런 데서는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몰입에 방해가 되니까. 송중기 씨도 뿌리 깊은 남에서 보니까 없었고, 없었어요. 김수현 씨도 없었고, 박보검 네. 씨도 없었어요. 제가 다 그 수염 달린 왕 본 거는 이모 네. 씨, 예, 예. 이모 씨 이후로는 이모 씨는 왕이니까. 세사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 때도 있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모 씨 이후에 그런 어느 왕들 순간부터 비주얼에는- 우리나라 사극에서 특히나 이 주말이나 대하 사극 말고 어. 약간 퓨전 사극이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에서는 어. 특히 왕은 모르겠지만 세자들은 수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오. 그게 왜냐하면 네. 몰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소년의 그런 이미지에 있는 왕을 그리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특히나 김수현 씨가 그 처음 했을 때 네. 되게 막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왕이 제자들한테 수염이 없냐. 수염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음. 무모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저히 이제 이런 제자들한테서 수염을 나는 느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네네. 됐는데 네. 아무튼 드라마는 좀 여러 가지로 KBS가 기획을 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품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관 스케줄도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또 박유천 씨도 그때 유생이었는데 수염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런 드라마가 한 번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 2, 3년 지났으니까 그게 KBS의 기획 의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많은 여성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겠다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었고 그런 캐릭터였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좀 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 궁중 암투도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남자 여자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 여자인 것 같은 남자 같은 이 애한테 내가 왜 떨리는 거지? 이게 약간 커피 프린스의 커피 그런 프린스. 코드잖아요. 네. 약간 네. 동성애 코드.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니까 청춘 사각이 됐는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거죠. 넷인 거를 자기만 알고 넷인 건 다 아는데 여자인 건 여자인 자기만 알고 네. 약간 떨리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역적의 딸이야. 그래서 나랑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막 네. 괴로워하고. 네. 하지만 끌리고. 네. 근데 주변 그 뭐 이렇게 약간 주변 궁 사람들은 의심하고 제가 여자가 아닌가. 역적의 딸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런 코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긴장감이 있었고 막 이런 드라마였지만 막판은 너무 좀 권선징악적으로 한꺼번에 다 끝나더라고요. 막 죽을 사람 다 죽고 막 폐위될 사람 폐위되고 급하게 마무리 잘 되는 분은 잘 되고 그래서 좀 마무리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구름이 그린 달빛처럼 좀 성공을 거둔 또 드라마가 또 올해 몇 편이나 있었나 생각해보면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응팔 네. 태양의 후예 또 회영 그 이후에 시그널. 뭐 시그널도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약간 청춘 스타가 나온 느낌의 네. 이런 작품을 꼽으라면 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구름이 그린 달빛을 꼽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보검 씨 행보가 저는 네. 귀추가 주목되는 게 네. 계속 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응팔에서 네. 바로 잘 갈아탔어요. 다른 응팔에서 했던 분들 보면 태기로 나왔죠. 네, 태기로 잘 갔잖아요. 네. 네. 유준열 씨나 네네. 지금 다른 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주인공들은 사실은 지금 그 저 해리 인기랑 씨도 같이 드라마 바로 지성 씨랑 했던 그 드라마에서 딴따라. 약간, 네, 딴따라에서 네. 약간 또 고백을 받고 약간 고백을 마시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윤현 이제- 씨도 약간 보통은 했죠. 네. 근데 아직 더킹 개봉이 남았기 때문에 더킹 개봉이 남았는데 어. 그 뭐죠 운빨 로맨스에서는 네. 그냥 평타. 그렇죠. 평타 정도 치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보검 씨는 이제 이 응답하라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거기 출연한 배우들이 그 차기작에서 뭔가 이제 좀 고충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거짓말처럼 없앴다 네. 이거를 진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박보검이라는 그 친구를 봤을 때 네네. 되게 착해 보인다. 음. 그리고 그 친구를 봤을 때 해맑고 음. 순수하고 음. 그런 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번 박보검 씨를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보시겠습니까? 네. 프로필 같은 거를 일단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네. 93년생이에요. 1993년에 뭐 하셨습니까? 93년에 네. 93년생 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이 발매된 네, 그때 태어났구나. 하여가 발매됐다. 네. 그때 애기네.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네, 그때 태어난 저희 친구구나. 93년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죠. 올해 24살 정도 됐겠군요. 그렇죠. 저랑 딱 10살 차이예요. 93년생이면 네. 저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죠? 83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요? 생이니까 초등학교- 10살 차이니까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요? 10살 차이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4학년 3, 정도? 4학년. 예. 네. 별로 차이 안 나네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네. 네. 저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네. 그렇죠. 저희하고는 이제 두세대 차이 나죠. 어. 저희는 70년대생이고 그러니까 그는 90년대생이고. 와 완전 세대가 다른 것 같아. 네. 6월 16일생이고요.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뭐 데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2013년. 5년. 네. 2011년 영화니까. 2011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원더풀 마마, 참 좋은 시절, 너를 기억해, 응팔, 뭐 구름이 그린 달빛, 영화 명량이랑 차이나타운 이런 데 출연했는데 네. 목동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가. 목동이요? 목동 거의 토박이에요. 또 이게 엘리트 또 코스네. 그래서 학교도 목동 초등학교, 목동 중학교, 신목 고등학교. 이야. 네. 그러니까 목동에 있는 소재한 학교들을 네. 쭉 나왔어요. 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영화 뮤지컬학과 좀 네. 특이하네요. 재학 중이죠. 오. 네. 근데 보통- 이 보검 씨는 이제 양천구 목동에서 이제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는데 네. 이 누나와 형이 있는데 10살 9살 터울이래요. 오. 막둥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의 뜻은 보배보자에다가 그 검검자 칼검자 와. 써서 보배로운 칼이다.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잘 아시는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일단 잘 지었어. 그 보검. 검자가 정말 칼검자를 이름에 네. 잘 안 쓰지 않나요? 이제 박보검. 진짜 이 아까 태영 씨도 얘기하셨지만 위로 누나가 83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어머나. 아유 그러니까 그래 별 차이 안 나네. 누나 뻘이에요, 그냥. 누나네. 그러니까 박보검 보검 같은 씨는 동생 있으면 얼마나 83년생 좋아. 여성분들한테 되게 스스럼 없을 수 있겠죠. 몇 10살이지만 누나 집에 누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왠지. 이태영 씨 팔짱 끼면서 누나 오늘 떡볶이 사줘. 딱 그러면 아 이태영 빚을 내서라도 떡볶이 사지. 녹는다 녹아. 예. 아 녹지. 그럼 남동생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동생 있잖아요. 없어요. 저 여동생만 있는데 와 진짜 박보검 같은 남동생 있으면 업고 다녀요. 업고 다니고 제가 목마 태우고 다닐 것 같아요. 아 진짜 목마 태우고 다니면 태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실시간 일입니다. 목마만 태워라 진짜. 실시간 일이다. 박보검 목마녀. 목마 하면 실시간 일이고 그쵸, 그쵸. 그 목마 태워서 우리 판소리 하는데 좀 데리고 오세요. 제 코너에 꼭. 너무 좋다. 아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대박. 84년생에 또 형이 있는데 형이 있네 또. 네, 그러니까 10살 누나, 9살 형이 있어요. 막중에 네.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꽃보다 청춘 여기 보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응석도 있고 네. 약간 귀엽고 약간 사랑받고 자란 그런 네. 티가 좀 많이 나는. 네네. 진짜 그런- 형제들이 네.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 귀여운. 얼마나 귀엽겠어 네. 또 어렸을 때는. 맞아요. 외모도 뭐 네. 흠잡을 때 하나 없고.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을 것 같아. 네,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게 귀여운 또 짓 몰라. 많이 하고. 또 언니 오빠들 입장에서는 또 동생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정도 차이면은 나이 진짜 차이가 거의 그 정도면 안 해. 거의 진짜 키우는 입장 아닙니까? 네. 10살이. 이태영 씨 제일 큰 누나랑 큰 언니랑 저랑 몇 살 나이 차이? 차이 많이 나. 10살 차이 나는 오빠도 있어요. 저도. 있어? 근데 예. 어때요? 전 굉장히 스파르타로. 아 그래요? 스파르타. 이태영 씨가? 예, 오.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저는 군대식으로 컸거든요. 아버님 또 모르는 거예요. 군인이시니까. 아 군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꾸 이태영 확인되지 않은 씨- 정보를 자꾸 얘기해. 이태영 씨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그러네. 그래서 이제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 이제 유아 스포츠단에서 수영을 배운 것을 계기로 해서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 지금 수영 약간 옷발이 잘 받고 음. 태가 좋은 게 약간 어렸을 때 수영을 했기 때문인 원인도 있어요. 수영이구나. 그러니까 소지섭 씨나 이런 분들 쭉 보면 이렇게 수영 선수 수영 출신들이 선수잖아요. 되게 몸이 좋잖아요. 애기 네. 아기 수영장을 꼭 다니게 하세요 두 분. 어렸을 때는 이제 어. 아기 수영장 다니냐고. 음. 그 승우는 꼭 다녀야 되겠다. 승우는 꼭 네. 좀. 안 그래도 힘 좋은데 수영 아 지금 아니 진짜 승우는 좀만 잘 먹이면 펠프스처럼 될 것 같아. 아빠에다가 막 그러니까. 영양 더 주고 막 이러면은. 지금 키가 85cm예요. 벌써요? 우리 아직 70몇인가 그런데 몸무게는요? 11점 몇 킬로. 부럽다. 우리 평균은- 8kg인데. 그래서 아니, 평균 미국에서 훨씬. 하는데. 와이프 이모의 사촌 그 동생이었는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모르는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승우를 처음 보자마자 so big. 아, 정말 미국에서 봐도 빅이야. 빅이네. 와.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좀 웃겼습니다. so busy. 빅이지. 되게 바쁘다고. 되게 혼자 돌아다니니까. 만지고. 와. 만지고 빨빨빨 거리니까. 아무튼 이게 수영을 선수를 했는데 음. 15세 때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뒀대요. 일단 그게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어릴 때부터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피아노도 체력이 30번까지 쳤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잘 걸 되게 어울린다. 좋아해가지고 네. 가수를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꿈꿨대요. 오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못하는 게 뭐야? 네, 신문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뮤지컬, 그러니까 뮤지션, 그러니까 음악가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데모 뭐 이런 테이프도 오. 테이프나 보내보냈나? 비디오 같은 걸 보냈대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보낸 데가 어디였냐면 사이더스. 와. 사이더스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이 유아인 씨가 아니라 저기 박보검 씨의 네. 회사 대표로 있는 이제 그분이 사이더스 있던 시절에 네. 박보검 씨는 처음 보고 가수를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네. 배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 제안을 그분이 하고 아, 그분 이제 제가 대표로 듣기에도 그 대표님이 남자 배우를 정말 잘 네. 본대요. 네. 그분이 남자 배우를 정말 잘 봐서 송중기 씨도 아마 처음부터 데뷔할 때부터 해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박보검 씨 늘 생각할 때 네. 송중기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외모는 조금 다르지만 네네. 왠지 느낌이란 거 있죠. 맑죠. 다르고 다른 느낌. 밝고 약간 좀 음. 선하고 그런 그죠? 느낌. 네. 근데 남자 배우. 박보검 씨 늘 보면서 아 송중기 씨랑 좀 비슷하다. 늘 그 생각했는데 아 같은 분이 이렇게 픽업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습생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 멤버가 될 수도 있었겠죠. 보검 씨가. 네네. 그랬는데 이제 배우 회사 사이더스가 배우 회사다 보니까 네. 배우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고 이제 특이하다. 2011년 데뷔한 이후에 여러 작품 나오다가 2014년에 이제 명지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지금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 정말요? 저 명지대 앞에 사는데 네. 거기 앞에 죽치고 있으면 박보검 씨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붙이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분은 차 타고 안 다니겠나 싶은데.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그 발탁했던 그 주방옥 대표라고 이제 지금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사이더스를 나와서 네. 이제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라는 새 회사를 세우는데 거기 이제 차태현 씨하고 이제 이 주방옥 팀장이 같이 이제 만들어간 그 회사였거든요. 그래요. 거기 있는 배우분들이 차태현, 네. 송중기, 어. 그다음에 박보검 이렇게. 대박 났다. 그래서 대박 났어. 차태현 진짜. 씨는 제가 봤을 때는 1박 2일 그냥 촬영만 살살 하고 다니면 돈 버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와. 아 대표입니까 차태현 씨가? 네, 거의 대표급이죠. 같이. 예. 와. 거기 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이두 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네. 차태현 씨는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태현 씨가 1박 2일에 그렇게 해맑게 네. 여유가 아무런 있어, 걱정이 사람이. 없어요. 걱정이 예. 없지. 네. 여유가 있어요. 자기 배우들이 그 두 명이 네. 그럼요. 중국에서 네, 다 난리가 끌어올 거 아니에요. 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났죠. 아이고.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중국에서 난리고 두 분이 또 비슷한 친구들. 맞아요. 아 그분 누구라고요? 그 대표님한테 저도 네. 데모 테이프를 하나 보내봐야 주방호 되겠네. 팀장님 지금 대표님 제 대표님. 테이프 또 이렇게 봐- 보석을 가려는 눈을 가지신 어. 분이 딱 픽업을 해서 지금 네. 박보검을 딱 만들어냈잖아요. 어. 우리는 가려내준 사람이 없었잖아.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돌멩이 걸러내듯이 우리는 걸러냈을 거야 그분들. 걸러낸 거야. 어. 체에서 이미 쳐졌어. 치기 전에 처음부터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야 체 위로. 그 당시 이제 이 주방옥 대표가 얘기하는 박보검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네.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어릴 때니까 뭐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학생치고는 얼굴이 괜찮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얼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도 좀 잘하더라. 어. 좀 열정이 있어 보이고 앞에서만 말만 많은 열정이 있는데 보검이는 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앞 뒤가 똑같고 어. 그 사람이 누구 보든지 간에 비슷해서 이 친구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성품이 되겠다. 좋으니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다. 그 영동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독님도 네. 보검이는 네. 애가 선비야. 그 자체가 되게 품성이 되게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감독님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을 그러니까 모아서 초반에 그러니까 얘기한다. 박보검 씨 초반에 출연했던 그 작품에 있던 스태프분들 말씀이 공통점이 뭐냐면 네. 너무 인사를 잘하던 애로 기억을 하죠. 어. 누구한테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초반이니까 네.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맞아요. 박보검 씨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6일날 확인하러 가거든요. 확인하는데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사실 뭐 기자들 앞이니까 하겠죠 당연히. 네. 하겠지만 근데 제가 뭐 응팔 끝난 이후에도 그렇지만 뭐 꽃보다 청춘 그 방송을 봐도 그렇지만 네. 좀 한결같은 면이 있어요 이번 이 친구는. 그래서 그런 좀 품성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네. 자체가 그런 좋은 풍성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박보검 씨는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도 참 제가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품성이 없거든요. 성품이 안 좋아 저는. 또 갑자기 또 자책감. 아 갑자기 난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작품을 시작했는데 제가 잠깐 중간에 들 얘기는 명량이라는 영화 나왔었나요 보셨죠? 그때? 거기서 토란 소년으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갑자기 네. 이제 거북선을 타는 그래서 네. 이제 거북선에 이제 이걸 노를 노를 줬는. 줬는데 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순신 역할을 했던 최민식 씨한테 토란을 건네면서 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토란을 먹으면서 아 먹을 수 있게 돼서 좋구나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네. 워낙 이 친구가 선하고 이런 역할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봤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은경 선배였어요. 오, 박은경. 오. 네. 은경 선배가 보호를 보자마자 쟤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크게 사실은 역할이 큰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굳이 회사에 불렀었어요. 옛날에. 인터뷰를 했어 네, 그래서. 명량 때. 아. 명량이 아시겠지만 기자가 좋다. 2년 전 영화잖아요. 2014년 영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보검 씨도 저 봤어요. 보검 씨. 보검 씨. 근데 진짜 인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네. 은경 선배가 굉장히 뭔가 통찰력 같은 게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검이 가고 나서 한참 박보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아니 그래 따지면 은경 누나가 네. 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 안 됐는데 갑자기. 개인의 취향 아니었을까요? 저기 박보검 씨는 약간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개인적으로 사심이 너무 많이 뭐라고 생겼던 거 하시냐면 네. 인터뷰 끝나고 하시는 얘기가 보검이는 말이야 아니에요? 애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앞에서 꾸며내서 얘기한다고 그래 해서 맞아. 되는 게 기자분들 눈이 매 눈인데. 그 네. 뭔가 그 심성에서 보이는 느낌이 근본적인 있다니까, 느낌이 있는 사람을 거죠.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
아우라. 느낌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 동엽 씨 같은 경우 앞에서 급하게 막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화표 2장 주고도 아쉬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아깝지는 않습니다. 아까워했잖아요. 아까운 건 아니고 네. 그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후에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까운 게 아니라 그분한테 줘도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걸 주지 않았나. 안철호 감독님한테 방청권을 준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주지 않았나라는 그럼 생각이 필요 들어요. 있는 거 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요? 감독님한테. 감독님한테? 필요 있는 거 주면 안 아까워요? 뭐 이런 거 배나 꿀 같은 거 보내줘. 저는. 그런 거 보내면 이제 기억을 하지 저를. 네. 배 아쉬워요. 보내면서 저한테 그래서 대인배입니다. 아 저는 대인배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과를 사과합니다. 드리려고 했으나 네. 대인배입니다. 그리고 박보검 씨 얘기는 계속 해볼게요. 네. 한번. 그럼 2014년에 이제 네. 약간 그때부터 타고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명량의 출연 시기도 비슷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 좋은 시절에서 이서진 씨 아역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칸타빌레 아, 주원 씨 그렇죠. 나왔던 영화 네.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네. 심은경 씨랑 네. 거기서 막판에 그 첼리스트로 나와가지고 그 주원 씨하고 약간 사랑 싸움을 했던 아. 그 역할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되게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 반응이 애매했어요. 저렇게 잘생기고 선한 느낌의 배우가 왜 사랑해서 지는 역할을 할까? 오. 결국 심은경 씨는 주원 씨하고 잘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박보검 씨 잠깐 등장했는데 되게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저는 박보검 씨 하면 네. 차이나타운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차이나타운이죠. 아 그 이유죠. 네. 네네. 거기서 제가 되게 잘생긴 친구 한 명 있구나. 네, 네. 처음에 송중인 줄 알았어요. 어. 그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 그 역은 돌아가시죠. 역은 진짜 답답하더라고. 네. 누나 하면서 네, 네. 그 가면 안 되는데 가고 막 막 저는 초반에 박보검 씨 봤을 때 저 참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이현우 씨라고 비슷하다고 배우 얘기는 이현우 하셨죠. 씨 닮은 저 배우 보이라고 이현우 그랬어요. 씨를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분도 93년생인데 네.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닮았네, 지금. 데뷔 연도가 얘기하니까. 아마 현우 씨가 더 빨라요. 또 아역도 아역 하셨던 분이고. 때부터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제2의 유승호다 해가지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응원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나중에 이제 박보검 씨 나왔을 때 이현우랑 되게 이미지가 겹치지 않나?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영화에서 그 차이나타운 저는 끝까지 간다도 기억이 나고 네. 명랑도 기억나는데 그 박보검 씨가 나왔는데 너무 영롱하고 반짝반짝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특출로 하니까 이렇게 역에 녹아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사실 영화가 전반적으로 되게 음습하고 우울하고 너무 밝았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반짝반짝해. 혼자만 반짝거렸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파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볶는 그런 네, 맞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은 씨가 그 이제 막 돈을 추심하러 가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파스타를 만들어 주면서 이제 김고은 씨가 넘어가 그 맑은 분위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 이제 김혜수 씨 때문에 돌아가시는 어.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데 또 짧- 그런 것들이 네, 짧게 나오지만 분명히 좀 이렇게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눈에 익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딱 맞아 떨어진 게 응팔에서 그쵸. 택이라는 느낌이 비슷했어. 네, 택이랑 그게 느낌이랑 작년 말이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 치고 올라오는. 그럼 응팔에 있는 감독님이 네. 그 차이나타운을 보고 픽업을 한 겁니까? 신영 감독님 봤죠. 여러 작품을 봤죠. 차이나타운도 보고. 근데 오디션 볼 때 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원래 이제 그 역할 자체가 네. 엄마 없이 태기 아버지랑 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그런 역할인데도 되게 잘 컸잖아요. 응팔에서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오디션 보는 현장에서 자기 이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네. 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택이랑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구나라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택이네요. 음. 지금 상황이 거기서도 바둑으로 어쨌든 전 세계를 누렸지만 네. 지금은 또 자기 연기로 음. 중국이고 뭐고 다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실제로 또 이제 그 되게 아버님으로 나오셨던 최무성 배우하고도 네. 친한데 아직도 맞아요. 이렇게 살갑게 연락도 네. 자주 오고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아셨군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정말 칭찬이 입에 마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최무성 씨가 웬만하면 또 그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좋은 말씀 맞아요. 많이 해주시더라고. 보검 씨에 대해서. 참 박보검 같은 아들 있으면 참 좋겠네. 아들 낳으셔야 돼 일단. 지금 딸만 있으시죠. 아니 저는 딸 하나로 제가 만족해야 봤을 될 때 것 저희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성격이 너무 급했어. 비지, 소비지. 소비지. 차분하지 못해. 소비지, 소비. 그때는 다 그러니까 네. 또 기다려 봐야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다 말씀하셨지만 응답하라 1988로 진짜 라이징 스타.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드라마까지만 해도 오히려 진짜 주인공은 좀 약간 윤열 씨가 아니었나 그런 얘기 유준열이나 많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네. 승자였잖아요. 네. 일단 좀 밀크남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순수한 이미지의 남자였고 네. 윤열 씨는 약간 뭐 츤데레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안타까운 사랑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은 그 이제 어남택 중에서 어남류의 그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네. 맞아요. 결국 그만큼 그 고백했던 장면 있잖아요. 네. 고백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이제 막판에 막 뒤집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막 작가님을 엄청 욕했던 그 에피소드에서 있지만 약간은 진정한 승자는 약간 윤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박보검 씨한테 그때 우리 4개 있잖아요. 저는 네. 어남택 했고 네. 오빠는 어남류 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어남봉 봉은 뭐지? 그 누구죠? 윤열 씨 그 아 봉이 이동희 네. 씨. 예. 그죠. 아니 그 윤열 씨 형 정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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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남봉. 너무 생뚱이었네요. 두 분이 다 하시니까 제가 딴 걸 아. 해야겠다 싶어서 어남봉을 했다가 크게 실패했죠. 그렇죠. 네. 정복이는 딴 그 친구랑 잘 됐죠. 그렇죠. 정봉이는 저기 치아 교정. 치아 교정했던 그 그분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응답하라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우들이 네. 부각돼야 되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네. 잘 못 잡아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남인한 씨 말고는 뭐 네.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배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보검 씨가 그거를 뒤끝을 깨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응팔 이후로 무슨 작품을 할까 되게 기대를 많이 모으다가 네. 딱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에 이영 역할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네. 박보검이 됐습니다. 이제 박보검은 네. 이제 김수현 씨랑 몇 분 있죠. 송중기 씨랑 어깨를 그렇죠. 국보로 나란히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네. 송중기, 김수현, 공공재로. 네, 박보검은 누구의 사유화 시킬 네. 수 없는 공공의 그런 공공재로 만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보검 네네. 씨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드라마를 끝내고 나서 있으니까. 네. 진짜 작품이 진짜 많대요. 이제 막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블러썸이라는 회사가 네. 이게 작품 여러 개를 막 몰아서 시키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송중기 씨도 태양의 후예 이후 지금 저기 베테랑을 만드셨던 유승환 감독님이면 군함도에 촬영을 하고 있고 네. 네. 이것도 사실 내년 공개가 유력하기 때문에 네. 거의 1년에 한 작품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만 하는 그런 네. 좀 약간 하거든요. 그래서 박보검 씨의 이후 그런 향배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의 그런 성공을 좀 많이 즐기지 않을까. 그리고 팬클럽이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뭔가 아유 잘 지었다. 선행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활동들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좀 후회 작품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제가 한번 26일 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인터뷰하고 다음 날 녹음이잖아요. 네. 오. 김 부장이 계시지만 제가 자, 그 자리에서 좀 따끈따끈한 보검 씨의 소식을. 근황 와. 김 부장이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네.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응팔 때도 인터뷰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한번 제가 직접 봤던 느낌이나든지 여러 가지 좀 가능하다면 팟카스트에 좀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받아올까. 와. 저희 대박. 그 3주년 때 틀게. 네, 녹음을 네. 간단하게 한 5초라도 한번 네. 어머나.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박. 그리고 해볼까. 기회가 되면 송중기 씨 있죠. 네, 네. 연락처 좀 물어봐 주세요. 아직도 송중기 개 있죠. 하루에 한 통씩 보내고 그 친구는 끊어낼 수도 없고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정말 송중기와의 인연의 끈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 송중기 있죠. 아침만 되면 걔가 모닝 문자처럼 이렇게 와요. 봐봐요. 봐봐요. 하루에 한 통씩 오죠. 하루에 한 통씩. 이틀 거짓말이 아니라. 오 진짜 아직도 오네요. 이제 저희가 아니. 처음에는 중기니부터 했는데 얘가요.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아침마다 얘 뭐 일수 찍듯이 9일 맞죠? 10일 그러네, 계속 그러네. 오죠. 자고 일하면 얘 문자만 와 있습니다. 아니 그때 통화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러고서도 보낸 거 미안하다고. 계속 오히려 그 보냅니다. 통화 이후 더 친근하게 느끼시고 그 이후로 이제 얘는 별거 아니네 하면서 시작이 된 정말 것 좀 같아요. 친근해진 느낌으로 계속 내가 볼 때 보내시네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한판 하면서 맨날 보내는 거 그런가 봐.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네. 10월 20일 날 어제죠. 네. 오늘이 아침인가? 네. 새벽에 네. 행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맞불로 오셨네. 네. 그랬더니 얘는 안 한 것도 없이 그냥 모델 마블을 또 보냈어요. 저한테. 아유 모델 마블을 엄청하더라고. 얘가 광고 모델 해야 돼요 사실은. 아 정말.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올해 이제 KBS 만약 이제 연기대상 하셨습니까? 이제 네. 2달 보검이죠. 남았는데 네. 진짜 송중기와 박보검이 대결했어요. 오 그러네요. 같은 대박. 회사 배우끼리. 우와. 둘이 싸우겠네 그러네. 네. 와 행복한. 작년 대표님은- 연예대상이 차태현 씨가 최우수상이었나요? 연예대상 받았죠, 지금. 근데 연기대상 받았나요? 또 연기대상. 송중기 우와. 박보검이 네. 사실 올해 KBS 드라마를 얘기하자면 그 두 명을 그쵸. 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 됐죠. 아 이제 그 드라마 끝난 그러니까요. 아쉬움을 또 전 어제 라디오에서 네. 박보검 씨가 부른 OST를 처음 들어보고 네, 네. 기계로 많이 만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네, 분이었다면 원래 피아노 목소리 잘 너무 치고 좋아가지고 가수 준비했던 친구. 그러니까서 아니 목소리가 가수도 전문 가수도 아닌데 이렇게 좋다고 노래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아, 그 OST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네. 그 오영도 감독님 어머님 그 사찰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도 아쉬움을 그분들은 달래보시길 사실은 바랍니다. 지금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려야 되는데 박보검 그럼 보검이니까 검천님이네. 복천님 해야 되나? 검천님. 보천님 해야 되나? 네. 네, 아유 진짜 힘들게 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검 씨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채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두 분이 한번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오. 해드릴게요. 저는 박보검 씨 네. 지금 혹시 사귀는 분이 있는지 네, 너무 그런 질문을 궁금합니다. 할 수가 있나요? 뭐 할 수는 있죠. 슬쩍 던질 수 있죠. 오. 보검 씨 왜냐하면 이상형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존경하는 네. 뭐 배우가 누군지 그러면서 존경하는 개그맨은 또 있는지 사실 슬쩍 네. 이게 질문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재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멈췄어야지. 태영 씨 뭐?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죠. 근데 뭐 지금 박보검 씨는 연관 검색어가 정말 사실은 제가 수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26일, 27일 이틀 잡았거든요. 음. 소속사에서. 근데 엠바고라고 하는 그 보도 유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바로 쓸 수 있는데 첫 타임에 지금 30명 가까이 몰렸대요. 기자가. 근데 카페에서 할 거거든요. 이제 삼청동에 있는 카페에서 할 건데 아마 이 보검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26일, 27일 날 삼청동에 좀 돌아다니시면 어머나. 아마 보검 씨 모실 수 있는 아마 상황도 있을 텐데 오. 첫 타임, 그러니까 11시쯤에 인터뷰에는 거의 30명까지 기자가 몰린대요. 지금 고급 정보 아닌가요? 고급 정보죠. 어. 네, 이거는 저희 바깥에서- 바깥에서 들으시는 네, 분들만 들으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인터뷰가 그렇게 잡혀있는데 저는 저도 최대한 좀 첫날 하되 네. 좀 적은 날 시간대를 하려고 저는 한 4명쯤 됐네요. 아, 제가 할 때는. 다행이네 그래도. 제가 한 2시 옆에 반? 없을 때네. 제가 2시 반에 아마 보검 씨를 2시 반에 할 것 같고 네. 그 바로 다음 타임 3시 반에 유정 씨를 또 하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6일은 그냥 구름이 그린 데이. 와, 진짜 네, 좋겠다. 그 주연 배우 두 분을 연속으로 인터뷰를 하는 삼성동에서. 이럴 때마다 제가 진짜 나도 직업을 잘못 기자 할 선택했다는. 기자 근데 하고 기자는 싶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년 내내 재미없어요. 그냥 요럴 때는 재미있지. 요것만 맨날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터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또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프레이는 어떻게 짰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네. 방향은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날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스포츠 경향 페이스북도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팬분들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 질문을 할 게 몇 개나 될지 솔직히 오늘 두 분 거도 좀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이제 또 얘기를 또 해주실 거고. 네. 그러니까 워낙 민원성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보검 씨의 그런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그렇게 좀 초롱초롱하고 영롱하고 그런 네. 느낌이 있을지. 그러면 저는 질문지 살짝 바꿔도 됩니까? 아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네, 가지고. 뭘로 하시면 박보검 씨가 네. 되게 선한 느낌이잖아요. 네. 좀 악한 역할도 한번 해볼 만한지. 악한 역할도 사실 비슷하게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알려지고 나서 않았지만. 이제 네. 한다는 게 좀 양아치나 뭐 아마 소화해내지 네. 못하지 않을까. 이미지가 먼저 워낙 이미지가 먼저 있다 보니까 네, 굳혀졌는데 뭐 그런 건 괜찮네요. 네 한번 바꿀 의향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어차피 이게 이제 금요일날 공개되고 주말이 있으니까 네. 한번 또 댓글 창이나 네. 아니면 그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네. 좀 보검 씨한테 질문, 뭐 유정 씨한테 질문도 괜찮아요. 네네. 그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반영을 해서 반영해서. 또 이제 녹음 때 한번 또
좀 이렇게 약간 알려지지 않은 인터뷰 좀 뒷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진짜. 질문이 또 보검씨 오르네. 아,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미치겠네.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보검씨 한 달에 얼마 버는지도 좀 물어봐 주시고. 제가 꼭 한번 그 네. 음성 메시지나 이런 것도 네네. 한번 가능하게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해서 2부 박보검으로다가 그냥 풍성하게 네. 지금 저희가 되게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보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배가 배가 안 안 고파. 저는 마음이 갑자기 끝낸다고 든든해. 하니까 네. 이때까지는 뭐 아직 시간 좀 있겠지 하고 뭐 설렁설렁했는데 마무리한다니까 갑자기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저희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네네네. 보내주세요. 재미없는 거 보내지 마시고. 잘하겠습니다. 네네. 네. 연기하고는 어디 다녔는지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예고를 좀 잠깐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년 특집 저희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저 녹음실 금지어를 만들어내셨던 네. 받아야 한다 잘. 그리고 그분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03주년 특집을 마지막 회로 만들겠다. 우리 방송을 공언하셨어요. 네. 난 진짜 그럴 근데 수도 최우민 PD 바깥에 빵 터졌어요 지금. 왜? 정말 그럴 것 네. 같아서. 마지막 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고 오신다고. 아 근데 뭐 저희가 다행히 생방이 아닌 게 네네. 네. 완전 편집하면 되니까. 걷어내면 제가 봤을 때는 걷어낼 수 있다는 게. 그분이 다행이다. 오랫동안 또 방송을 안 하셨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동엽 씨 선에서 정리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진압당하지도 않고 그냥 동엽 씨 선에서 네. 동엽 씨 손위에서 이렇게 놓시다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전경 출신 아닙니까? 네네. 제가 네. 진압을 잘해 보겠습니다. 아 김문석 부장님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네, 다음 주 빨리 보고 왔으면 싶다 보고 좋겠다. 싶어 우리 문석이 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네, 보검 씨의 그런 안녕을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우리 연예는 바카스다 네. 145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검 씨 영원하길 바랍니다. 영원하라! 박보검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